나 거기 안 간다. 아버지는 침대 난간을 잡고 그대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장남은 방문 쪽에서 신발끈을 조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입소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장남은 짐가방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복도에서 서류철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입소 서류 다 준비했어요. 병원 기록도 묶어놨어요. 장남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장남은 외투를 펴서 어깨에 올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팔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외투는 침대 끝에 내려갔습니다. 장남은 침대 아래쪽을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빨리 챙기고 가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장롱 아래칸을 향해 손가락을 조금 내리셨습니다. 장남은 그 시선을 보고 장롱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아버지는 말은 하지 않고 손가락만 조금 더 움직이셨습니다. 장남이 서랍 손잡이를 잡는 순간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장남은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짐 챙기려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아버지는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서랍을 조금 더 여셨습니다. 안쪽에는 약봉지와 접힌 수건, 오래된 종이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장남은 손으로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장남 손끝에 딱딱한 종이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장남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장남은 숙여서 봉투를 집으려고 했고 아버지는 바로 손을 뻗으셨습니다. 아버지 손이 닿기 전에 장남이 먼저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굵은 펜으로 적었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탁. 장남은 봉투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봉투를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장남은 봉투를 가볍게 흔들어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읽으실 시간 없습니다. 요양원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 말과 함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잠시 보셨습니다. 손등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막내만 그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입소 동의서예요. 이거 사인부터 받아요. 장남은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동의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난간을 다시 잡고 몸을 조금 뒤로 빼셨습니다. 장남은 침대 밑 물건을 챙기기 위해 몸을 더 숙였습니다. 약봉지, 메모지, 작은 비닐봉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서 장남은 아버지 시선을 다시 눈치챘습니다. 아버지는 장롱 아래칸 쪽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거기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장남은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탁자 위 봉투를 바라보셨습니다. 장남은 봉투를 다시 집어 외투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건 챙깁니다. 나중에 읽으세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막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장남은 막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야, 빨리 와라! 짐 마무리해야 한다.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탁자 위 봉투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마지막 부탁. 막내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봉투 쪽으로 손을 아주 천천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나중에 내가 봐라. 막내만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장남과 며느리는 짐 정리하느라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외투를 들고 다시 아버지 뒤로 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야 합니다. 시간 지납니다. 아버지는 다시 장롱 아래칸을 가리키셨습니다. 장남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거기 또 뭐 있어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손가락을 아래로 더 내리셨습니다. 장남이 서랍 깊은 곳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수건 아래에서 접힌 종이가 손끝에 잡혔습니다. 장남은 종이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손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 막으셨습니다. 장남이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왜요? 뭐길래 그래요? 아버지는 장남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건들지 마라. 막내는 아버지 손등과 난간 사이에 생긴 힘줄을 가까이에서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손가락 마디가 천천히 더 굳어지는 모습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막내는 탁자 위 봉투 쪽으로 조용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막으려 한 서랍과 마지막 부탁이 적힌 봉투가 같은 선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이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장남이 휴대폰을 식탁 위에 톡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 끝내자.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정해둔 사람처럼 짧았습니다. 둘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형, 바로 하면 되냐? 둘째는 식탁에 쌓인 영수증 먼저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내는 둘째 뒤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왔어요. 막내는 의자를 당기기 전에 아버지 방 쪽 문을 먼저 보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아버지는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서류철을 들고 와 장남 옆에 앉았습니다. 서류철이 식탁에 닿는 순간 종이가 울렸습니다. 장남이 고개를 들어 두 동생을 보았습니다. 일단 비용부터 정리하자. 장남이 영수증을 밀어놓자 둘째가 눈으로 금액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들었네. 둘째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막내는 영수증 대신 아버지 방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의자가 문 안쪽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아버지는 방 안쪽 구석에서 난간을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장남이 계산기를 당겨오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잖아. 우리 다 일 있고 애들 있고 이제 요양원 보내야 한다.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틀린 건 아니지. 나도 주말 빼고는 못 와. 며느리가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자리 이번 주에 하나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결정하면 바로 예약할 수 있어요. 톤은 업무 보고처럼 일정했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형 아버지 방에서 나온 그 봉투는요? 막내는 마지막 부탁이 적힌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장남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자. 지금 중요한 건 이거 정리하는 거다. 막내 입이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막내는 말 대신 식탁 아래에서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습니다. 아버지 방에서는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막내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남이 손가락으로 영수증 묶음을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이 정도 나와. 솔직히 우리 집만으로는 이거 못 감당한다. 둘째가 영수증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 말대로 이건 셋 다 같이 봐야 하는 문제다. 막내는 아버지 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문 근처까지 나오지 않으시고 의자에 앉은 채 거실 쪽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자리만 비어 있을 뿐 누구도 아버지도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종이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요양원 가는 걸로 하자.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둘째가 짧게 말했습니다. 형, 일정은 내가 정해. 막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르듯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들 그래도 아버지 의견은 한번 여쭤봐야 하지 않겠어요? 장남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야. 아버지 지금 판단하기 힘들어. 우리가 정해야 한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아버지가 문가 쪽까지 천천히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문틀을 손으로 잡고 거실을 잠깐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장남 둘째 며느리 세 사람 모두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문 쪽을 향해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문가까지 나오는 동안 난간을 여러 번 짚는 손동작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남이 종이를 다시 맞추며 공지를 하듯 말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내가 먼저 알아본다. 필요하면 형수랑 같이 방문할 거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전화해 볼게요. 둘째가 의자를 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이만 회사 복귀해야 해. 둘째는 뒤를 보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식탁에 남은 건 계산서 몇 장, 동의서 초안, 볼펜 하나 그리고 탁자 끝에 조용히 놓여있는 갈색 봉투였습니다. 막내만 봉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남은 글씨가 다시 보였습니다. 마지막 부탁. 막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둘째는 이미 현관에 있었고 장남은 장부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거실 한가운데서 잠시 멈췄습니다. 식탁 위 영수증 더미와 탁자 끝에 놓인 봉투, 열려있는 아버지 방문이한 시야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식탁에서 한 걸음 떨어진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방향만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회의 자리로 부르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내는 탁자 위 봉투와 아버지 손이 얹혀있는 문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집안에서 아직 누구도 손대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만 천천히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막내는 회의가 끝난 뒤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둘째는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고 장남은 가방을 들고 요양원에 전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 일정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막내는 문 앞까지 걸어가 손잡이를 살짝 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난간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 왔어요. 막내는 최대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 대신 탁자 위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막내는 그 손짓을 보고 봉투를 집었습니다.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봉투를 아주 약하게 밀었습니다. 지금 열라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2장 들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맨 위에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모서리는 누렇게 변했고 글씨는 굵고 서툰 필체로 눌러져 있었습니다. 막내는 종이를 들고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종이 아버지 글. 애들아, 나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혹시라도 누가 나 대신 결정하는 날이 오면이 종이 먼저 찾아봐라. 나는 너희 엄마하고 약속한 게 있다. 절대 이 집에서 쫓겨나지 말자고. 나도 말 많이 안 하고 살았다. 근데 한 가지는 꼭 지키려고 했다. 우리 집,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데다. 혹시라도 내가 정신이 없거나 제대로 말 못하면 막내가 대신 읽어줘라. 그리고 2번째 종이는 장남이든 둘째든 먼저 보지 않게 해라. 그건 아무데나 주면 안 된다. 막내는 종이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침대 난간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막내가 낮은 목소리로 여쭙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종이 지금 봐도 됩니까? 아버지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는 봉투 안쪽으로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잡으려는 순간 방 밖에서 장남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막내. 거기서 뭐하냐? 막내는 손등으로 종이를 덮어 봉투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몸을 돌렸습니다. 아, 형 그냥 아버지랑 얘기 중이었어요. 장남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랑 형수 먼저 갑니다. 내일 요양원 자리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좀 쉬세요. 아버지는 장남 쪽을 보지 않고 탁자 위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쪽으로 돌아가 가볍게 몸을 숙였습니다. 형님, 아버지 조금 더 쉬시게 해드리죠. 오늘 회의도 많았으니까요. 장남은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너 조금 있다 올라와라. 나중에 얘기하자. 장남이 나가고 막내는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틈이 좁아질수록 아버지는 허리를 더 세우며 앉으셨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손에 들고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두 번째 종이 왜 형님들이 보면 안 됩니까? 아버지는 난간을 잡은 손을 조금 더 당겼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 입술만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거 내 엄마 이름 있다. 막내는 봉투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담요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꽉 잡았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다시 열어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동안 아버지 손이 담요 위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문서였고 상단에는 오래된 도장의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필체는 아버지 글씨가 아닌 또박또박한 정자체였습니다. 막내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아래로 넘겼습니다. 머리말에는 간단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유언증서 진명의 이전 관련. 막내는 종이를 조금 더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종이 끝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내리다 말고 종이 쪽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막내는 줄을 따라 내려가며 문장을 확인했습니다. 집은 남편이 혼자 결정할 수 없다. 자식 중 한 사람에게만 맡겨라. 조건 남편이 요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집 문제는 막내에게 전부 일임한다. 막내는 종이를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장남과 둘째 목소리가 짧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한마디를 더 이어붙였습니다. 너한테 맡긴 거다. 너 엄마가 그렇게 적어놨다. 아버지 목소리는 길지 않았지만 말끝이 단단히 눌려 있었습니다. 막내는 종이를 끌어안듯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을 더하셨습니다. 너 말고 다른 누구한테도 그거 절대 주지 마라. 막내는 봉투를 접어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팔꿈치와 봉투가 맞닿을 만큼 가까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 바깥에서는 장남이 장부를 정리하는 소리, 둘째가 신발을 찾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난간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품에 넣으며 아버지 쪽을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탁자 위 두 장의 종이만큼은 아직 닫히지 않은 이야기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장남과 둘째가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아버지 방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이 거의 닫히는 순간 아버지는 난간을 잡은 채 막내를 향해 고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가슴 가까이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내리셨습니다. 그 동작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막내가 봉투를 옷 안쪽으로 넣자 거실에서 장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내려와 봐라. 얘기 좀 하자. 막내는 문을 살짝 남긴 채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비용 정리표와 계산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둘째는 의자에 기대 앉아 펜을 돌리고 있었고 장남은 종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막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보내면 초기에 이 정도 들어간다. 장남은 정리표 한 장을 밀어 보였습니다. 둘째는 옆에서 영수증을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형수도 힘들어 보이더라. 이제 이렇게 해야지. 막내는 앉지 않았습니다. 손은 옷 안쪽 포켓을 잡고 있었고 봉투가 안쪽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손가락이 따라붙었습니다. 장남이 묻듯 말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얘기 들었냐? 요양원 얘기 꺼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막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장남은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보내야 한다. 이러다 넘어지면 큰일 난다. 둘째는 고개를 움직여 장남 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고개 끄덕임이 길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시선을 정리표로 옮겼습니다. 며칠치 영수증과 병원비 내역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장남은 한 장을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뒤에는 며느리가 적은 추정 비용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형수가 정리한 거다. 지난 몇 년치 들어간 비용이랑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 장남이 말했습니다. 막내는 정리표 끝줄에 적힌 작은 글씨를 보았습니다. 집 유지 비용 매달 30만 원. 막내는 그 줄을 다시 한번 읽었지만 표정이나 말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집 얘기는 지금 굳이? 장남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해야지. 아버지 요양원 가시면 이 집도 관리해야 한다. 막내 혼자 둘 순 없잖아. 막내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옷 안의 손이 봉투를 더 깊게 눌렀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물 흐르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식탁 쪽으로 걸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보, 병원 기록이랑 지난 처방전 여기 있어. 장남은 받아 식탁 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일 아버지 모시고 가자. 막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지 의견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남은 식탁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그만해라. 지금 판단 어렵다니까. 우리가 정해야 한다. 막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리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의 숫자들이 조용히 겹쳐 보였습니다. 장남이 장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집 정리만 해라. 아버지 물건은 내가 알아서 볼게. 막내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고 잠시 뒤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챙기라고 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장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막내는 그대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방에 있는 몇 가지입니다. 제가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장남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해. 근데 서랍은 내가 먼저 볼 거 있다. 막내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지 방은 제가 오늘 다 정리하겠습니다. 장남이 시선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다 하겠다고 해? 막내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장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말없이 막내 쪽을 한번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장남의 얼굴을 살폈지만 장남은 고개만 짧게 흔들었습니다.
거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방 문틈에서 작은 그림자가 한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문가까지 나와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서리에 기대 서 있었고 난간 대신 문틀을 손으로 잡고 계셨습니다. 막내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내는 봉투를 옷 안쪽으로 더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문틈에서 손가락을 한번 접었다 펴셨습니다. 그 움직임은 길지 않았지만 막내는 그 손이 난간을 찾지 않고 문틀을 더 단단히 잡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틈 사이로 아버지 손이 난간을 강하게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막내는 조용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봉투가 옷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손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식탁 위 정리표와 작게 열린 아버지 방문이 거실 불빛 아래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작은 여행 가방 2개와 종이봉투 몇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남은 신발을 신고 가방 손잡이를 한 번 더 눌러 확인했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자. 오후엔 회사 가봐야 한다. 장남이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주차장 방향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 빼놨어. 그냥 모시고 가면 돼. 둘째는 벽에 기대서서 휴대폰 알람을 끄고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복도 끝에서 벽을 짚고 서 계셨습니다. 손 한쪽은 난간처럼 잡을 곳을 찾지 못한 채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신발은 아직 신지 않으셨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은 아버지 팔꿈치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다른 손은 코트 안주머니를 가볍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접어넣은 봉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신발 신으셔야죠. 시간 맞춰가야 합니다. 장남은 신발장 아래에 놓인 슬리퍼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 발 넣으세요. 아버지는 슬리퍼 앞에서 발끝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발이 슬리퍼 가장자리에 닿았다가 다시 뒤로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벽 쪽으로 몸을 조금 더 기대며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짧은 소리와 함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칵. 현관 쪽을 보던 사람들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장남이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며느리가 먼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여보, 정장 입은 사람인데? 장남이 다가와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과 그 옆에서 봉투를 들고 있는 젊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누구십니까? 화면 속 남자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용현 어르신 댁 맞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막내는 코트 안쪽 봉투를 손바닥으로 더 눌렀습니다. 장남은 잠시 둘째와 막내를 번갈아 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사입니다. 어제 연락받고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막내는 그 말을 듣자 휴대폰 통화 기록이 떠오른 뒷주머니 안쪽 손을 잠시 굽힐 뿐 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요? 법무사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유언대용 증서 관련해서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본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셔서요. 장남이 눈을 좁혔습니다. 유언 뭐라고요? 법무사는 거실 테이블로 이동해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명 파일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겹쳐 있었고 맨 위에는 오래된 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 글씨를 보자 손가락이 코트 안쪽에서 한번 접혔습니다. 어머니 이름이었다.
법무사는 자리를 잡고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는 사모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대용 문서입니다. 집과 관련된 권한, 그리고 어르신이 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남은 서류를 내려다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언이 있었습니까?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 효력이 가능한 형식입니다. 거실 조도가 서류 표면에 반사됐고 둘째는 그 빛을 피해 종이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법무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제 막내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원본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막내에게 향했습니다. 장남이 묻듯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가 연락했냐? 막내는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방에서 어머니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있어서요. 둘째는 종이를 한번 접었다 펴며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여기 있다고? 법무사는 서류를 한 페이지 넘기며 말했다. 지금 여러분이 진행하려는 결정과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이 충돌될 수 있어서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장남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 요양원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오늘 일정이. 법무사는 거부하듯 고개를 젖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줄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남편이 요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집 문제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막내 자녀에게 일임한다. 막내의 손짓은 크지 않았지만 코트 안쪽에서 봉투를 약간 더 눌렀습니다. 법무사는 다음 줄을 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는 결정에 장남이 앞장설 경우 집과 관련된 권리는 장남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둘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는 장남 팔꿈치를 살짝 잡았습니다. 장남은 팔을 빼지는 않았지만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법무사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버님을 모시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문서 내용상 강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 본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말만 신은 아버지 발이 바닥을 살짝 끌며 거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옆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버지는 거실 끝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법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아버지는 법무사를 향해 고개를 들고 짧게 말했습니다. 너 엄마랑 같이 왔던 그 사람이냐?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그때 사모님과 이 문서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의자 팔걸이를 한번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이 깊게 들어갔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아버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못 간다. 장남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둘째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를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끝을 잡은 손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가방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멈추셔야 합니다. 문서상 이 조항이 우선됩니다. 현관 앞에 놓인 가방 2개와 종이봉투 여러 개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막내는 그 가방들 사이로 코트 안쪽 봉투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끝 의자에 앉아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법무사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펼쳐 책상 위에 한 장씩 나열했습니다. 장남 부부는 의자에 앉지 않은 채 서류 위를 내려다봤고 둘째와 막내는 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임을 줄인 채 법무사 가까이에 섰습니다.
아버지 시선은 법무사가 놓는 서류 순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법무사는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주택 등기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래전에 정리해 두신 부분입니다. 장남이 고개만 짧게 끄덕였습니다. 저건 원래 있던 거네요. 법무사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상가 지분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 자녀분들 이름도 기록돼 있고 관리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막내가 가까이 다가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마다 다른 필체가 섞여 있었고 여러 해 동안 정리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여쭙습니다. 아버님, 이거 오래전에 적으신 겁니까? 아버지는 손가락을 들어 서류 테두리를 한번 짚었습니다. 그때 했지. 짧은 말이었지만 기록된 연도는 오래전부터 시작돼 있었습니다. 둘째는 몇 장 더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형, 이거 봐. 다 예전부터 정리하신 거네. 장남은 대답하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문서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런 상가까지 있었어? 나 처음 보는데. 장남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잠깐만. 아직 다 안 봤어. 법무사는 추가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최근 등록된 내용입니다. 지분 일부가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막내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 부분도 혼자 처리하신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응. 법무사는 아버지가 직접 적은 메모를 책상 위로 펼쳤습니다. 줄 간격이 고르지 않았고 피랍이 3개 눌러진 부분이 여러 곳 보였습니다. 이건 아버님께서 손수 정리하신 기록입니다. 최근까지도 수정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장남은 숨을 들이켜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장남 쪽을 보지 않고 메모 위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떼었습니다. 그냥 내가 했어. 말은 짧았지만 서류 곳곳에 새겨진 날짜와 메모들은 긴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긴 장남분 이름 옆에만 조건이 추가돼 있습니다. 책임 조항입니다. 장남이 서류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책임 조항? 법무사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양원 입소 압박을 받으실 경우 장남 측 상속 지분이 재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장남은 서류를 내려놓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장남 옆에서 종이를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이런 게 있었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지 않고 서류 모서리를 손끝으로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법무사는 또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건 예금 관련 자료입니다. 일부는 오래전에 분리해 두셨고 최근에 조정된 내역도 있습니다. 둘째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다 혼자 정리하신 거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이나 은행 다니실 때마다 하나씩 진행된 기록이 있습니다. 가족분들 이름은 거의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막내는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아버지는 두 손을 맞잡고 조금 뒤로 당겼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했지. 법무사는 정리된 서류를 마지막으로 하나 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장남 부부는 말없이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둘째는 날짜가 적힌 부분을 다시 확인했고 막내는 아버지 쪽을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위 서류철을 천천히 바라보았는데 손등이 문서 위를 가볍게 눌렀다가 떨어졌습니다.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손끝 움직임만이 지난 시간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철을 덮지 않고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종이는 다른 서류와 달리
손글씨와 인쇄 글씨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장남 부부가 가까이 다가와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둘째와 막내도 시선을 그 종이로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천천히 돌려 그 문서 앞에 섰습니다. 법무사는 문서 상단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님께서 최근까지 자주 수정하신 항목입니다. 가족분들이 모르셨던 분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조금 내밀어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누구야? 나 이 이름 처음 보는데? 장남은 종이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겨보았습니다. 나도 처음 본다. 막내는 문서 모서리를 손끝으로 고정하며 말했다. 아버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는 시선을 문서에 고정한 채 짧게 답했습니다. 은행에서 몇 번 도와준 사람이다. 말투에는 특별한 흔들림이 없었지만 문서 속 날짜 기록은 짧지 않은 기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날짜가 적힌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형, 여기 봐. 2년도 넘었어. 계속 함께 계셨던 거네. 법무사는 기록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병원 진료 보실 때도 여러 번 동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리 업무도 몇 차례 맡으셨고요. 장남 부부는 서로를 짧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신 병원도 같이 가신 거예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록상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아버님,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대답 대신 문서에 적혀 있는 이름 부분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글자 하나를 짚고 손을 거두는데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혼자 다니기 힘들어서 그랬지. 둘째는 다른 페이지를 한 장 넘겼습니다. 형, 여기 이 사람 연락처까지 있네. 장남은 종이를 손에 들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항 뭐야? 장남이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면 일부 지분을 이 사람에게 분배한다. 이게 적혀 있네. 며느리가 장남 쪽으로 더 다가가 종이를 살폈습니다. 여보, 왜 이런 게 있어? 아버님이 왜 이런 걸 써놨어? 장남은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법무사는 조용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님이 직접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도 수정 흔적이 있습니다. 막내는 다시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내용까지 혼자 정리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손을 내리고 있었다가 다시 문서 옆에 손끝을 올렸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적은 거다. 장남은 의자를 뒤로 살짝 밀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장남 옆에서 종이 끝을 쥐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법무사는 다른 파일에서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 기록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차분히 말했다. 이분이 아버님을 도와드린 기간이 꽤 깁니다. 은행, 병원, 문서 정리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함께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문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셨네. 막내는 아버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이분 믿을 만한 분이신 거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한테 잘해줬어. 말은 짧았지만 아버지가 문서 위 이름을 계속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장남 부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류 위에 정리된 낯선 이름은 가족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법무사는 마지막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조건부 상속 항목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활 공간을 빼앗기는 상황이 오면 이분에게 일정 지분이 넘어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장남은 손을 테이블에 한번 올렸다가 떼었습니다. 손등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조용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문서 위 이름에서 시선을 거의 떼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바라보는 시간만큼 그동안의 정리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마지막 서류철을 정리해 책상 위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장남 부부는 의자에 앉지 못한 채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둘째와 막내는 아버지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 가까이 서서 손을 가볍게 모았다가 풀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철을 덮으며 정리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적어두신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남이 빠르게 물었습니다. 어떤 조항이요? 법무사는 종이 한 장을 장남 앞에 내밀었습니다. 장남 측 상속 지분 재조정입니다. 아버님이 원치 않는 형태로 집에서 내보내질 경우 바로 적용됩니다. 며느리는 장남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잠시 장남 소매 위에서 멈췄습니다. 장남은 종이를 들어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런 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장남이 종이를 내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사가 덮은 서류철 위에 손을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짧은 동작만 있었고 말은 없었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무사님, 그럼 요양원 입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사는 서류를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버님이 원치 않는 강제 입소가 의심될 때는 가족분들 결정보다 문서가 우선됩니다. 요양원 입소는 불가합니다. 둘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집에 계셔야 하는 거죠?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 일정과 상관없이 아버님은 집에서 지내십니다. 장남과 며느리는 시선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손을 내리고 막내를 한번 봤습니다. 막내가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평일 대부분 맡겠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지는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손을 맞잡았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동작만 반복되었습니다. 법무사는 마지막 서류들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리는 끝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내용이니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장남이 힘을 주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며느리는 뒤로 물러나 가방 끈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둘째는 정리된 서류의 날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막내는 법무사의 가방 쪽과 아버지 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돌려 복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발을 옮겨 복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균형을 잡으며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막내가 뒤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방 먼저 정리해 드릴까요? 아버지는 답을 하지 않고 복도 끝 방 앞에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 위에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말해지지 못한 시간이 그대로 묻혀 있는 뒷동작은 짧게 멈춰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는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턱을 넘기 직전 아버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선은 장남 쪽을 향했습니다. 장남은 그 시선이 머무는 동안 발을 한 걸음 앞으로 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아주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고 한 번의 고개 움직임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 부부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둘째와 막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손끝으로 가볍게 밀었다가 원래 자리로 다시 당겼습니다. 그 동작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지만 움직임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집안에 모인 사람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정리하고 견뎌왔는지 서류와 손동작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